이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769명이고 이 중 내국인은 92.2%였습니다. 이 중 6,598명 총 확진자의 64.2%는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35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2.5%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0% 정도입니다. 표의 아래를 보시면 총 확진자 중에 769명, 7.5%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이며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가 82.5%,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어 조사 중인 사례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보고가 많았던 시도는 서울이 11명이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었고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된 사례 보고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 13명이었고 대구 지역은 해외 유입 사례도 일부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관련돼서 사례 보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8명 보고되었고 주로 의정부 성모병원과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7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이었습니다. 유입된 국가는 미국 등 미주가 13명, 유럽이 3명이었고 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확인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9명, 검역 단계가 7명이었고 국적으로는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국적은 대부분 92.2%는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60명으로 7.8%였습니다. 주요 유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 유행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로 관리 중인 사람이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자 16명, 직원 13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가 15명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증가되었고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7명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팀이 현재 내려가서 이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성으로 다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검체검사와 또 검체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통해서 전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혈액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해서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 등등에 대한 또 재활성화된 재활성화되는 데 미치는 요인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4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확진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하셨던 간호사 1분과 마산의료원에서 확진 환자 병동 진료를 하신 간호사 1분, 2분이십니다. 대구 동산병원 의료 지원을 하셨던 간호사께서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었고 마산의료원에 근무하셨던 간호사는 접촉자 조사 등 방역 조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 예방, 의료인의 감염 예방 추진 방안에 따라서 의료 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온 환자의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력, 확진자의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의 DUR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또 국산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원 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또 의료기관 종류별,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 도구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지역 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연계해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예방 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감염관리 역량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 분석 결과를 부침 3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비특이적이고 경증인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습니다. 총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3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이 39명 중에는 해수부 직원이 29명, 직원의 가족이 7명, 그리고 기타 직원이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확진자 확진 후에 전면적인 이동 통제와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격리하여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 당시의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무증상 확진자의 비율이 33.3%였고 진단된 이후의 임상 경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 사용을 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협력에 당부드립니다. 특히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 3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일 대구에서 완치 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해 방대부는 재감염과 재활성화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덧붙여서 PCR 검사 특성상 치료 단계의 호흡기 바이러스 양이 줄어 위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항체 검사를 병행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네, 현재 그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 18건이 보고가 되었고 또 경북 지역에서 7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가 돼서 현재까지 총 50여 건 정도의 격리 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그 확진 격리 해제된 이후에 다시 PCR이 양성으로 전환되는 게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시행해서 검체 검사와 또 실제 전염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등등의 복합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격리 해제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격리 중에도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데 음성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고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되 이렇게 그 격리 해제된 이후에 PCR 양성인 경우에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검사를 해보겠고, 또 저희가 일부 항체 검사를 해본 결과로는 항체가 있는데도 PCR이 양성인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등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의 위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확진을 하는 데는 또는 격리 해제를 결정하는 데는 PCR 검사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체 검사는 이제 면역이 형성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체 검사는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항체 검사법에 대한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감염병 전문가와 경기도지사 등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올 것이라거나 폭발 직전 티핑 포인트 등을 언급했는데, 방역당국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현재 이제 환자 수가 오늘은 이제 좀 많이 감소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 신종 그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기에 또는 초기에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면역을 안 가지고 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폐된 또는 밀접한 그런 집단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런 감염률, 거의 한 30% 넘는 그런 감염률을 보이는 그런 대규모의 유행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과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전히 저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되는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가격리와 관리, 그리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특히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차단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면 유행이 이제 큰 폭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우려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방역 조치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